안녕하세요. 불어불문학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로사입니다. 1강에서 프랑스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2강에서는 사건을 중심으로 프랑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역사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은 바로 프랑스 혁명이겠지요. 몇 년 전 개봉한 레미제라블이란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도 조금 더 친숙한 사건으로 인식이 될 텐데요. 프랑스 혁명을 이해하기 전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부터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절대왕정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절대왕정 시기란 16세기에서 18세기 봉건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나타난 절대 군주에 의한 정치 지배 체제를 말합니다.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등장한 사상은 왕의 권력은 신이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왕권 신수설로 왕권에 대한 도전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중상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산업혁명의 기반이 마련되고 시민 계급이 성장하고 훗날 혁명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절대왕정이 유럽 그리고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시기, 프랑스에는 세 개의 신분계층이 존재했습니다. 성직자와 귀족, 그리고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지만 참정권은 없었던 평민계층입니다. 왕의 무한한 권력 속에 18세기 계몽 사상가들은 자유에 대한 새로운 사상을 제기하게 되었고, 루소를 비롯한 사상가들은 통치권이 국민에게 나온다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제3신분, 즉 평민계층이 힘을 내게 되는 순간이 되겠죠. 국내의 상황으로 프랑스의 재정은 거의 파산 상태가 되고 국왕의 절대 권력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프랑스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사건, 프랑스 혁명이 발생합니다. 혁명은 날로 과격해지면서 처음의 의도가 퇴색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집권을 통해 혁명의 기운이 무색해졌지만 지금까지도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자유, 평등, 박애에 대한 큰 자부심을 심어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았으니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좀 알아볼까요? 최근 UN 자유권규약위원회라는 단체에서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이라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판단,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프랑스의 대응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라이시테 원칙. 라이시테 또는 라이시즘이라는 것은 프랑스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그 밖에 몇 개국에서 널리 펼쳐 있는 정교 분리 사상의 일종입니다. 이 단어는 프랑스의 헌법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으며 프랑스 헌법 제1항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은 비종교적인 국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살기 위해서는 프랑스 법을 따라야겠지요. 하지만 법은 민족성을 대표하는 장치입니다. 부르카 금지법을 통해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와 종교 그리고 인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프랑스는 이 국면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프랑스의 정치, 그리고 프랑스 국민의 삶, 역사 속에 나타났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프랑스인을 이해하고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면 변화의 방향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자세가 프랑스어를 도구로 습득하여 프랑스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주요 사건들로 알아본 불어불문학 2강. 오늘 다루었던 내용들은 윤리와 사상, 정치, 세계사 과목에 접목시켜 보시면 깊은 학문적 탐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3강에서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학과 철학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 만나요. Learning Form